일본은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주변 지역이 쓰나미로 초토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한 건 방사성 물질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방사성 물질은 조금만 노출이 되더라도 유전자 변형이 오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정말 무서운 물질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사고를 겪었는데도 현재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뜻을 밝혔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증설 검토와 기존 원전 재가동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밝히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연재해로 또다시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왜 이렇게 급하게 원전 재가동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이런 일본의 발표에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아직까지 오염 폐기물 처리 등이 끝나지 않고 방사능 물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고입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 사고 이후 고향을 떠난 후쿠시마 주민들은 일본이 발표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각 대학의 교수들도 일본은 지진,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많아 원전 활용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27에서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할 정도로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불안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처럼 쫓기다시피 원전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세계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겪으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는 반격의 카드로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독일을 비롯해 유럽 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한 나라에 가스 공급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에 합의한 직후 나온 것으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로 역습에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끊기자 유럽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은 각자 도생으로 에너지 확보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 각국이 에너지 확보의 열을 올리자 결국 불똥은 일본까지 튀면서 일본도 벼랑 끝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그동안 금기시되었지만 원전 강국이었던 만큼 빠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을 새로 지어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을 철수하는 등 러시아 제재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무역도 적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도 10%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에 피해를 입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에너지 대부분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궈버리겠다고 하자 일본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3%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에어컨의 사용량을 줄일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호주에 긴밀하게 연락하여 러시아가 중단하면서 생긴 에너지 부족 부분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로부터 일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호주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제재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날로 치솟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호주산 천연가스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호주 자체 공급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규제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만 믿고 있다가 일본은 멘붕에 빠졌는데요. 무려 일본의 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 40%에 가까운 에너지를
호주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호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고 증산을 요청했지만 호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폐기 지침을 뒤집고 다시 원자력 개발에 나서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에 전력난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가지 소식에 또다시 충격에 빠졌는데요. 호주의 천연가스 수출 규제에도 한국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매우 싫어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일본은 더욱더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거래하며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 중 1위는 카타르산으로 25%, 호주산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국과 러시아산 등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올해 3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의 천연자원 채굴업체인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한 것입니다. 세넥스 에너지는 호주의 석유가스 분야 3대 기업으로 호주 퀸즐랜드의 초대형 가스전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세넥스는 호주의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퀸즐랜드의 수라트 분지에 있는 육상 가스전 아틀라스와 로마노스 천연가스 개발에 주요 확장에 10억 호주 달러, 약 9,211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넥스는 투자를 통해 2년 이내에 국내 시장에 필요한 가스 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세넥스 에너지 인수는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수를 마친 것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때라 인수 가격마저 저렴하게 잘 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미 한국은 투자금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시세 차익과 안정적으로 한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게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은 세넥스 에너지를 통해 호주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더 많은 투자를 해 기존의 가스전에서 생산량을 늘려 지금보다 3배 많은 가스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균형 잡힌 공급처를 확보하고 에너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겨울 심각한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일본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일본이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못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